조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 간의 지지율이 경합주에서는 초접전 양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승부를 예측하기 힘든 혼전입니다. LA 한인타운 미래가 걸려있는 시의원 선거도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레스위 후보와 재선에 도전하는 데이빌 류 의원은 막판 총력 유세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얼바인 부근 산불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피령도 유지됐습니다. 글렌데일 지역에서도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부탄가스 버너 사용은 허가 신청 즉시 사용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도 소방국 조치를 수용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내년 1월 위기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천만 명의 세입자들이 강제 퇴거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한인 밀집 지역인 얼바인 지역에 내려진 산불 대피령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또 다른 한인 밀집 지역인 글렌데일 지역에서도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조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 간의 지지율 격차가 혼전 양상입니다.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장 군중 유세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조 바이든 후보는 공화당 텃밭인 조지아주에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먼저 김수영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미시간 랜싱 공항에 마련된 행사장에는 유세 시작 5시간 전부터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추워진 날씨에 비까지 흩뿌렸지만 트럼프 지지자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He's giving us back our country. Absolutely. He's giving us back our country. He's protecting our borders from drug dealers and child traffickers, human trafficking. 지난 2016년 대선에서 미시간주는 가장 박빙의 승부가 펼쳐진 곳입니다. 총 유권자 617만 명 가운데 단 1,700표 차이로 트럼프 대통령이 가까스로 승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시간 등 지난 대선에서 승리했던 곳을 돌며 표밭을 다졌습니다. Well, our poll numbers are phenomenal. Our real poll numbers, not the fake numbers that the media gives, but the real poll numbers are very, very strong.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는 바이든 후보는 민주당이 1992년 이후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조지아에서 유세를 열었습니다. 공화당 텃밭까지 해볼만 하다는 겁니다. And when he said in response to the number of deaths reaching 1,000, he said, "It is what it is." Well, it is what it is because he is who he is. 미국에서는 지난 7일 하루 평균 7만 명, 일주일 50만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마지막까지 대선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미시간 랜싱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네, 경합주에서 경합주로 이어지는 두 후보들의 유세전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격돌했습니다. 승부를 예측하기가 불투명해졌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윤수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에서만 하루 3차례 유세를 벌였습니다. 4시간이나 연설하며 바이든 때리기에 힘을 쏟았습니다. Joe Biden confirmed his plan to abolish the entire U.S. oil industry. That means no fracking, no jobs, no energy for Pennsylvania families. 오늘 공개 일정이 없었던 바이든 후보도 펜실베이니아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최대 승부처인 만큼 긴급 맞불 유세에 나선 겁니다. Donald Trump is the worst possible president, the worst possible person to try to lead us through this pandemic. 사전 투표자 수는 연일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400만 명이 참여했는데 여론조사 결과 사전 투표자들은 바이든을, 아직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은 트럼프를 더 많이 지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승부를 예측하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남은 일주일 동안 사전 투표자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또 투표 당일에는 얼마나 많은 유권자들이 현장 투표를 할지가 승부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베럿 연방대법관의 인준안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축하 행사를 열었고 바이든 후보는 또 슈퍼 전파 행사를 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유수입니다. 네, 한인 후보들이 출마한 LA 시의원 선거도 접전 양상입니다. 한인타운의 미래를 결정지을 이번 선거, 한인 유권자들의 표심이 막판 당락을 결정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용 기자가 현재까지의 판세를 분석했습니다.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대선 투표일. LA 시의회 선거에 출마한 한인 후보들은 막바지 유세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 유 10지구 후보는 이번 선거로 LA 한인타운의 미래가 좌우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곧 있을 선거구 재조정에서 한인타운을 반드시 단일 선거구에 포함시킨다는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10지구의 발전이 되는 거고요. 한인타운은 30년 넘게 단일화를 시키고 싶었는데 못한 거를 저는 꼭 그거를 목적으로 단일화 시키겠습니다. 노숙자 문제와 저소득층 주거 문제 등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도 약속했습니다. 한인 표심 결집이 결국 LA 시의회 개혁의 시작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리 한인들이 꼭 잊지 마시고 투표용지 열어서 제 이름이 제일 위에 나오잖아요. 첫 번째 이름이에요. 그리고 저를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데이빌 류 LA시 4지구 시의원도 한인들의 소중한 한 표 행사를 호소했습니다. 지난 5년간의 시정 경험을 바탕으로 한인 사회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는 겁니다. Telling them how important it is that they vote, how historic this election is, and how important it is to re-elect David Ryu, the first Korean American ever elected to city council, someone who grew up here in Los Angeles. 그 어느 때보다 우편 투표와 사전 투표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LA 시의원 선거에 나선 한인 후보들은 투표일 당일까지 전력 유세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많은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얼바인 지역 부근의 산불. 오늘도 빠른 속도로 확산됐습니다. 긴급 대피령은 계속 유지됐습니다. 잇따른 산불에 대기의 질까지 건강을 해칠 정도로 나빠졌습니다. 이삼민 기자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소방국은 어바인 동쪽에서 발생한 실버라도 산불이 12,600에이커를 전소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강풍으로 인해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진화율은 5%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인이 다수 거주하는 이 지역은 강제 대피령까지 내려졌습니다. 어바인의 베델교회는 체육관과 교실 등을 긴급 대피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불 지역은 연기와 재가 심하게 달려 호흡이 힘들 정도입니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요바린다 지역에서 일어난 블루리지 산불도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소방국은 블루리지로 명명된 이번 산불은 현재까지 15,200에이커를 불에 태웠다고 전했습니다. 천여 명의 소방대원들이 화마와 싸우고 있지만 진화율은 0%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요바린다 지역에서 산불로 인해 주택 10채가 파손됐습니다. 요바린다와 치노힐스 지역 내 8천여 가구에 강제 대피령까지 발령됐습니다. LA 북쪽에 위치한 글렌데일에서도 오늘 오후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소방국은 글렌데일 산불로 8에이커가 전소됐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삼현입니다. 네, LA 카운티 북쪽 지역인 엔트로밸리 지역에는 강풍의 기온까지 크게 떨어졌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 새벽 엔트로밸리 지역의 기온이 영하의 날씨인 화씨 25도까지 내려갔다고 밝혔습니다. 갑작스런 영하의 날씨에 동파사고는 물론 농작물 냉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국립기상청은 냉해 피해를 예방하는 데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LA 시의원들의 윤리의식 실종이 또 드러났습니다. 세금 문제를 두고 시정부와 소송까지 벌인 한인 개발업자 이모 씨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자는 조례안을 제안한 시의원이 있다고 합니다. 허브 웨슨 시의원입니다. LA시 검사장은 시의회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재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방세 350만 달러를 납부하지 않은 한인 부동산 개발업자 레오리 씨. 이 씨 측은 지난 2012년 LA 시정부와 세금 분쟁을 벌여 265만 달러를 납부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씨가 한인타운 내 또 다른 프로젝트 개발에 정부 보조금을 요청했고 시의원들이 이를 추진하려고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인타운을 지역구로 하는 허브웨슨 LA시 10지구 시의원과 커렌 프라이스 9지구 시의원이 이 씨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 조례안을 마련한 겁니다.
웨슨 시의원은 다운타운 컨벤션 센터를 찾는 사람들의 수요에 맞추기 위해 필요한 프로젝트라며 조례안 추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마이크 퓨어 LA 시검사장은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수백만 달러의 체납금을 피하려 했던 개발업자에게 이제 와서 시정부 보조금을 주는 건 매우 비윤리적인 행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시검사장의 지적에 웨슨 시의원은 조례안을 철회했습니다. 웨슨 시의원 측은 이 씨가 과거 세금 문제가 있는 개발업자인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 씨는 다른 시의원들과 웨슨 시의원이 출마한 카운티 슈퍼바이저 캠페인에 수만 달러의 후원금도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이크 퓨어 시검사장은 개발업자가 정부 보조금을 요청할 때 결정권자들이 개발업자의 과거 금융 기록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LA시 소방국과 LA 카운티 보건국이 오늘 부탄가스 버너 사용에 대한 합동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사용 허가를 신청하는 즉시 부탄가스 버너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도 소방국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시 소방국과 LA 카운티 보건국은 합동 설명회를 통해 부탄가스 버너 사용 신청과 동시에 즉시 버너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국과 보건국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식당 업주들을 최대한 배려하려는 겁니다. Hopefully 일주일 안에 이 스페셜 퍼밋을 다시 이메일 레스토랑 오너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LA County Health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퍼밋 보여달라고 그러면 이 315 퍼밋 보이면 돼요. 구이집을 하는 한인 비즈니스 업주들은 반겼습니다. 일단 바베큐 하시거나 아웃도어에서 뭐 이렇게 음식을 조리하셔야 되는 식당 사장님들이 정말 마음이 이제 좀 많이 놓여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부탄가스 버너 사용 신청을 하기 위해 패티오 좌석 배치도와 식당 이름과 주소 등을 소방국 이메일로 보내야 합니다. 부탄가스 버너 사용 허가증을 신청할 때 수수료는 없습니다. 하지만 야외 천막 사이즈가 700평방피트를 넘을 경우 $500 정도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I've seen a couple of setups so far. They were like the 10x10 pod type setups that look good. Again, I've seen a couple where there's been some vehicles involved. Please be advised, separate those out because we won't be approving those permits until we see that it's clear and there's a protected area. 식당 업주들은 버너 안전 수칙도 숙지해야 합니다. 부탄가스 버너는 식당 직원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천막 형식의 야외 식당은 벽 3면이 뚫려 있어야 합니다. 소방국은 부탄가스 캔과 버너는 UL 또는 CSL 검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 현장에서 실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OPT에 대해 이민 단속국이 강력한 현장 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 연방 이민 세관 단속국은 OPT를 허위로 신청한 뒤에 불법으로 체류 중인 유학생들이 많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민 단속국은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작전을 펼쳐서 모두 10여 명의 유학생을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유학생들의 대부분은 인도 출신이었습니다. 네, 내년 초쯤에는 부동산 시장에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소위 1월 위기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까지 코로나 사태 속에 밀린 집세가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부 전문기관들은 연말까지 세입자들이 내지 못한 집세가 무려 700억 달러나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불 유예 조치가 끝나는 내년 1월쯤에는 대규모 세입자 강제 퇴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미 전역의 코로나 재확산 추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7만여 명, 일주일 신규 확진자는 5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위스콘신주의 경우에는 코로나 환자가 급증해 임시 병원까지 만들어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LA 카운티 지역의 오늘 신규 확진자 수도 1,586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청년 조직이 한국 전쟁을 남침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시진핑 주석까지 미 제국주의의 침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송욱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단원이 8천만 명이 넘는 중국 공산당의 공식 청년 조직 공산주의 청년단의 SNS 계정입니다. 한국 전쟁을 설명하는 게시물을 올렸는데 북한이 한국을 침략한 것인가라는 물음에
아니다라고 적시했습니다. 이어 당시 남북한은 서로 한반도 전체에 대한 주권이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한 국가의 내전이라고 적었습니다. 미중 갈등 국면을 맞아 70년 전 미군과 맞붙은 한국전쟁 참전을 의도적으로 띄우고 있는 중국은 요즘 북한의 남침 사실을 대충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武装冲突和摩擦终于发生了质变，隆隆重炮轰击的巨响，宣告朝鲜大规模内战爆发了。 공청단은 아예 남침이 아니라고 부인한 겁니다. 중국 정부도 비슷한 인식을 내비쳤습니다. 朝鲜战争原本发生在朝鲜半岛南北双方之间，属于内战。 앞서 시진핑 주석은 한국 전쟁을 미국 제국주의의 침략이라고 강조해 한국과 미국의 반발을 샀습니다. 명백한 역사 왜곡이죠? 예, 우리 입장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시 주석의 발언에 대해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는 역사적인 관점으로 봐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항미 원조를 강조하기 위해 북한의 남침이란 역사적 사실마저 왜곡하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송욱입니다. 네, 프랑스와 터키와의 갈등이 유럽 대 이슬람 전체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선지자인 모하마드를 풍자한 만화가 발단이 됐습니다. 김영아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의 프랑스 대사관 앞에서 성난 군중들이 프랑스 국기를 불태우고 마크롱 대통령의 그림을 짓밟습니다. 최근 이슬람권에 급속히 번지고 있는 반 마크롱, 반 프랑스 시위입니다. 도화선이 된 건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독설이었습니다. Bu Macron denilen zatın İslam'la derdi nedir ya? Macron'un zihinsel noktada bir tedaviye ihtiyacı var. 마크롱 대통령이 무함마드 풍자 만화를 표현의 자유라고 옹호하자 정신질환자로 몰아세운 겁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튿날에도 마크롱 대통령은 길을 잃었다며 막말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사흘째인 오늘은 유럽 지도자들을 싸잡아 나치에 비유하며 유럽이 마크롱 주도로 무슬림 증오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랑스는 국가 원수에 대한 직접적인 모욕이라며 터키 주재 프랑스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했고 독일과 이탈리아도 터키를 비난하며 싸움에 끼어들었습니다. 이에 맞서 이란과 파키스탄 등이 터키를 두둔하며 자국 주재 프랑스 대사에 항의하는 등 행동에 나섰고 요르단에서는 프랑스 제품 불매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슬람교 창시자인 무함마드를 풍자한 만화가 도심 테러와 교사 참수 사건을 초래하더니 이번엔 유럽과 이슬람권의 문명 충돌 양상까지 일으키고 있습니다. SBS 김영아입니다. 네, LA 한인회가 실시하는 무료 독감 백신 접종이 내일 진행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라고 합니다. 주요 한인사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LA 한인회가 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진행합니다. 한인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한인회관을 방문하면 누구나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회는 다음 달 11일과 25일에도 추가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LA 카운티 소상공인과 스몰 비즈니스, 비영리 단체를 돕기 위한 그랜트 프로그램이 오는 30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LA 리저널 코비드19 리커버리 펀드는 5천에서 2만 5천 달러로 독립계약자와 10만 달러 미만의 유한 책임 회사 등이 대상이라며 30일까지 신청 완료 후 최종 선정은 추첨을 통해 이뤄집니다. 뉴욕시 공립교에서 100% 온라인 원격 수업을 신청한 학생들도 대면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과 리차드 카렌자 교육감은 100% 온라인 원격 수업을 신청했던 학생들도 다시 대면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오는 11월 2일에서 15일까지 대면 수업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경찰국이 대선을 전후해 투표소 등이 있는 지역에서 시위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업주들의 대비를 촉구했습니다. 경찰국은 지난주부터 타임스퀘어와 투표소가 있는 미드 맨하튼 등 주요 지역 업주들에게 편지를 보내 올해는 치열한 대립감으로 인해 선거일 전후로 투표소 등에 대규모 군중이 몰려 폭력 시위 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서버브 알링턴 하이츠에 거주하는 70대 한인 남성이 산책 중 괴한으로부터 폭행 강도 피해를 당했습니다. 알링턴 하이츠 경찰은 지난 24일 오후 4시경 김모 씨가 친구와 통화하면서 근처 호숫가 쪽으로 걸어가다가 뒤에서 다가온 강도로부터 머리를 둔기에 맞아 쓰러졌으며 갖고 있던 핸드폰과 데비카드를 뺏겼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CCTV를 분석해 용의자를 추적 중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SBS 우메켄 인비테이셔널 골프 대회가 지난 주말부터 생캐년 컨트리 클럽에서 시작됐습니다. 첫 경기부터 연장전까지 가는 팽팽한 접전이었습니다. 8강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다음 달 14일부터 중계방송될 예정입니다. 전용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는 8명 최강 아마추어들의 개인전 진검승부다. 지난 주말 개막한 SBS 우메켄 인비테이셔널. 화려한 대회 시작을 알리는 8강 토너먼트 첫날부터 팽팽한 승부가 이어졌습니다. 먼저 켈코보험의 다니엘리 선수와 포키바 주윤호 선수가 맞붙은 대회 첫 경기는 매올마다 팽팽한 접전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경기 중반에는 멋진 티오프에 이은 이글 찬스까지 나오는 등 프로 못지않은 수준급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결국 연장승부로 이어져 경기 종료 때까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명승부를 연출했습니다. 오후에 펼쳐진 8강 두 번째 경기 역시 손에 땀을 쥐는 한판 승부였습니다. 천하보험의 조임 선수와 코트라 이두영 선수가 서로 막상막하의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오전에 펼쳐진 경기처럼 연장승부까지 끌고 가며 한 채 앞을 예측하기 힘든 치열한 승부를 펼쳤습니다. 켈코보험과 포키바의 8강 첫 경기는 다음 달 14일, 그리고 천하보험과 코트라의 8강 두 번째 경기는 다음 달 21일 중계방송됩니다. 공중파인 SBS 채널 18과 디렉TV 그리고 전국 SBS 앱을 통해 미주 전역의 시청자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가족장으로 치러지고 있는 고 이근희 회장의 마지막 연결식이 잠시 뒤 시작될 예정입니다. 발인을 마친 뒤에는 장지인 수원시 선영으로 출발합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고 이건희 회장의 장례식은 가족장으로 치러지고 있어서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파악한 상황으로는 잠시 뒤 이재용 부회장 등 유가족들이 모여 연결식을 치르고 8시에서 8시 반쯤엔 운구가 장지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회장의 운구는 경기도 화성사업장을 잠시 들를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화성사업장은 고인이 지난 2010년 반도체 라인 기공식에서 직접 삽을 떴던 곳이기도 합니다. 장지는 경기 용인시 에버랜드 안의 선영이나 수원시 선영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세계적 기업의 수장이었던 만큼 이 회장의 장례식 나흘 동안 조문 행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유가족과 삼성 전현직 임직원들을 시작으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SK 최태원, LG 구광모 회장 등 재계 주요 인사들이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등 여야 정치권 인사들도 이곳 빈소를 찾았습니다. 고인이 생전 예술과 체육 분야에 큰 관심을 두고 활동해왔던 만큼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와 피아니스트 백건우, 조성진, 또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도 이곳에 조문을 했습니다.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를 비롯해 중국과 베트남, 헝가리 대사 등도 빈소를 찾아서 정부 차원의 애도를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SBS 김혜민입니다. 네, 지난 3분기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2% 가까이 반등했습니다. 수출이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4분기에는 코로나 재확산 여부가 관건이라고 합니다. 박창근 기자입니다.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1.9%, 1%대 중반 정도였던 시장 전망보다 높았습니다.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3.2%로 워낙 낮았던 데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했지만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교역 상대국의 경제활동 재개로 수출이 회복된 영향도 컸습니다. IT 제품과 자동차 중심으로 3분기 수출은 전분기보다 15.6%나 증가했습니다. 다만 민간 소비는 8월 중순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의 영향으로 0.1%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재확산과 오랜 장마만 아니었다면 2% 중반 성장률도 가능했다며 4분기에도 개선 추세를 이어갈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10월에도 일평균 수출이 작년 수준을 넘어
회복의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은행은 GDP가 지난해 4분기 수준에 여전히 미치지 못한다며 V자 반등으로 보기엔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아직 이 추세선에 이르기에는 아직 남아 있어서 이거를 V자 반등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주저하는 면이 있다. 다만 4분기에 전기 대비 0% 이상 성장하면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마이너스 1.3% 달성이 가능하다고 내다봤습니다. 4분기 변수는 역시 코로나 재확산 여부입니다. 미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최대 수준으로 늘었고 유럽도 다시 봉쇄 조치가 취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 미국 대선과 이후 미중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우리 경제 성장 경로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산불 또 산불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다시 확산되는 시점이어서 걱정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유난히 한인 밀집 지역에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날씨까지 쌀쌀합니다. 마음까지 더 힘들어졌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산불도 오래 가진 못할 겁니다. LA 총영사관은 발빠르게 산불 현장에서 한인들의 피해를 직접 점검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서로가 먼저 손을 내밀고 또 서로가 먼저 손을 잡으면 힘겨운 어깨도 한결 가벼워질 겁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씩 더 힘을 내야 할 때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